네, 7월 29일 장 마감 시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2760선 마감했고 1.23% 상승 마감했습니다. 개인이 4,800억 매도, 외국인은 4,400억 매수, 기관이 700억 정도 매수했습니다. 코스닥은 800선 다시 회복했고 1.31% 상승 마감했습니다. 개인이 1,450억 매도, 외국인은 1,000억 정도 매수, 기관은 460억 정도 매수했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 나스닥은 17,300선 마감했고 1.03% 상승 마감했습니다. S&P 500 또한 5,400선으로 1.11% 상승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82원으로 3원 정도 하락했고요. 원 엔화 환율은 900원 정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WTI 유가 77불, 휘발유 1,711원, 국제금은 2,381불, 국내금은 10만 6천 원 선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이제 좀 올라가지고 9,600만 선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분위기 나왔고, 시장의 오늘 주도주는 동해가스전 관련된 대한고래 관련주들, 한국가스공사, 한선엔지니어링, 화성밸브 이런 주식들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는 대한고래 관련돼서 해외 아람코 기업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 나오면서 글로벌 석유 기업들의 투자가 기대된다는 이야기 나오면서 한국가스공사 또 시추를 하게 되면 수혜를 받는 피팅 밸브 관련된 주들 좀 상한가 나오는 종목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국방 방산 관련된 주식들 실적 잘 나오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 항공우주 이런 주식들 8% 정도 상승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리콘2도 9% 정도 상승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은 그래서 화장품 관련된 주식들도 어,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는 14%나 올랐네요. 그래서 오늘은 대한고래 관련주, 그리고 화장품, 그리고 방산 이렇게 세 개가 좀 강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많이 내렸던 주식들도 반등세가 조금 왔고요. 하지만 본격적인 반등은 아직 안 나왔고 오늘은 화장품, 대한고래 그리고 방산 이렇게 강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모레퍼시픽도 6% 정도 상승했네요. 그리고 오늘 산일전기가 상장을 했는데 43% 정도 상장하고 나서 상승하는 모습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적으로 보시면은 트럼프 효과 이어지나 트럼프가 주말간에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발언이 매우 강력했는데 비트코인 100% 전량 보유하고 매도하지 않겠다. 그리고 미래 영구적 국가 자산으로 만들겠다. 비트코인은 이제 국가의 경쟁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중국이 많이 갖고 있는 걸 뺏어오겠다. 그리고 미국이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나라로 해서 비트코인은 팔지 마라라고 또까지 얘기를 하면서 강력한 워딩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대파 해리스도 비트코인 관련돼서 좀 자기도 비트코인의 어, 친암호화폐파다라고 하면서 또 정책 관련돼서 이야기를 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앞으로도 쭉 우상향할 수 있는 자산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블랙록 같은 경우에도 화폐 가치 하락에 따른 인플레 해지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뽑았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입지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대한고래주 아람코 투자 검토설에 들썩거렸다. 가스공사는 15% 상승했고요. 글로벌 메이저 석유가스 기업들이 동해 가스전 투자 검토 소식에 이제 주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아람코 말고도 이탈리아
그 국영기업인 애니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 말레이시아 국영기업도 관심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엑손모빌, 아람코, 또 애니 그리고 국영기업들 이렇게 하면은 나쁘지 않은 투자 글로벌 기업들 어떻게 보면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관심 갖고 있는 모습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힘받은 K방산 역대급 실적, 영업이익이 2배 이상 상승했다. 그럼 방산업계 역대급 수주 바탕으로 성장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요 업체들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2배 이상 개선됐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주가 상승이 많이 일어났는데도 계속해서 K방산은 수주를 이어갈 수 있을 전망이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방산 관련된 주들은 올해 내내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전 세계가 혼란하고 벌써 전쟁 난 데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스라엘까지 있기 때문에 이에 관련돼서 주변국들은 국방력 보충을 위해서 방산을 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현재 국제 정세에 맞게 방산이 좀 힘을 더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실적 발표 후 항상 상승했다. 테슬라 반등 촉각. 이제 테슬라가 실적 발표하고 나서 쫙 빠지면은 항상 그 반등이 크게 나왔다라는 뭐 내용의 기사였는데요. 그래서 현재 이제 테슬라가 부진한 실적으로 급락한 게 너무 과도하게 반응을 한 것 같다라는 의견인 것 같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좀 회복할 전망이 크다라는 의견도 있고, 아니다, 위험하다. 테슬라는 아직 실적이 올라오려면 한참 멀었다라는 의견도 있고,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이제 두산그룹 구조 개편, 이제 금감원 2차 정정 요구가 분수령이다. 이제 최대 논란인 합병 비율은 이제 수정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론이 악화되고 있고, 이제 최종 결정은 이제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결정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제 두산그룹은 계속 이슈가 되고 좀 노이즈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주가도 계속 출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이제 테슬라를 기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ESS, 이제 전기차 부진에 ESS에 관심을 좀 갖고 있는데요. 매출 비중 작아도 포트폴리오 다변화된다라는 건데, 이제 ESS를 뜯어보면은 ESS를 주목하지만 매출 비중이 작고 중국 점유율이 높아서 대안이 되기 어렵다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아마 이제 배터리로 치면은 LFP 배터리와 NCM 배터리로 볼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LFP처럼 중국이 ESS 시장을 거의 점유율을 점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아무리 ESS를 한다고 해도 중국의 일단 기술을 따라가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LFP처럼 ESS도 이제 중국 다음으로 후발주자로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뭐 성장할 것이다 이런 거는 좀 너무 기대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LIG 넥스원이 미국 고스트 로보틱스를 품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로봇 기업인 고스트 로보틱스의 지분을 60% 인수하면서 LIG 넥스원이 로봇 기업이 됐습니다. 이 로봇의 경우 사족 보행하는 로봇 개고요. 이제 자갈밭, 물속에서도 자유롭게 움직이는 로봇이라고 합니다. 고스트 로보틱스 하면은 정말 좀 유명한 로봇 회사인데 이것도 인수하면서 한국이 지금 미국 로봇 스타트업들을 막 인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하고 나서 정말 이제 현대차도 로봇 회사가 가장 유력한 로봇 회사가 되겠죠. 테슬라하고 경쟁을 할 만한. 그래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뭐 구글, 테슬라 뭐 이런 회사들이 빅테크들이 이제 로봇 시장을 점령할 것이다라고 봤는데 이런 스타트업들을 한국 기업들이 인수하면서 한국도 만만치 않게 로봇 사업에서 강력한 모습 미래에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미국 대 중국 대 한국 이렇게 3파전으로 로봇 시장 가지 않을까. 일본도 있겠네요. 그래서 로봇 시장이 생각보다 독점으로 가진 않을 것 같다.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핸드폰이나 이런 것처럼 좀 다변화, 좀 많은 기업들이 출시를 하지만 그 중에서도 독보적인 기업들이 나오면 그 기업이 좀 로봇 시장을 점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찬물 끼얹은 투자은행 12월 전까지 금리 인하 어렵다라는 의견인데요. 월가의 은행들이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져서 시장 참여자들이 좋아하니까 다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어, 다른 다른 뱅가드 같은 경우도 연내 1회가 최선일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제 시장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는데 9월 금리 인하는 실제로는 단행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이고요. 12월에나 한번 할 수도 있다라는 아주 부정적인 의견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현재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는 거는 계속해서 뭐 다음 나올 때는 다시 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좀 길게 지켜봐야 된다라는 의견인 것 같고요. 일시적으로 좀 인플레가 잡힌 것이 아닌가라는 경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선 전 물가 마사지 들어갔다는 의견들이 많은데 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또 안에 숨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번 주 뉴욕 증시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이제 PC 지표 둔화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연내 4회까지도 가능성이 열리며 시장 참여자들이 흥분하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날 시장이 주목한 것은 서비스 물가의 둔화입니다. 올해 가장 안 잡혔던 서비스 부분의 물가가 잡혀가는 모습이 보이자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의 9월 금리 인하 확률은 90%까지 올라간 상태이고 11월 금리 인하 확률도 87%, 12월도 63%로 연속해서 금리 인하가 가능할지에 관심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소한 이슈에도 실시간으로 크게 확률이 변동하기 때문에 일단은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초점 두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뱅가드 등 월가에서는 금리 인하가 한 번이 최선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봐선 시장이 너무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는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앞두고 있는데요. 그리고 일본과 미국의 금리 결정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이벤트 앞두고 있을 만큼 이번 주 시장 변동성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메타, 아마존, AMD, ARM, 램리서치, 퀄컴, 인텔의 실적 발표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기업들입니다. AI에 있어서. 그래서 이들이 실적 발표하면은 AI를 통해서 얼마를 벌었는지, 또 얼만큼 투자할 건지, 뭐 이런 거 아주 초점에 맞춰서 사람들이 발라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제 일본이 금리 인상을 단행할지도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 뭐 증시가 크게 하락한 이유가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만약 일본이 금리 인상 단행한다면 또 빠져나가는 자금이 또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슈들 잘 체크하면서 이번 주 시장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뭐 실적에 따라서 크게 또 하락하거나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의 하락이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반전 상승이 나올지 이번 주는 진짜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